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충치 모두 치료해줄게. 오늘은 수줍게 숨어있는 충치를 모두 타파. 이는 아픈데 충치는 안 보여서 답답하셨던 분들, 숨은 충치 이렇게 치료한다. 체계적인 고민이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서울매일 치과 남중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평소 치료 노트에 비해서 가벼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충치인데요. 충치가 어디 생겼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 충치가 생겼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오늘은 기울어지는 치아 사이에 생긴 충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분 나이는 30대 남성분이시고요. 오른쪽 아래 치아가 시려요라는 걸 주소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오른쪽 아래 작은 어금니를 봤더니 뭔가 까만 게 보여요. 여기에 이쪽에 충치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됐죠. 좀 더 자세한 사진을 찍어봤더니 치근난 사진이라고 하죠. 이런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기에 까맣게 충치가 있는 게 보였고요. 이 충치가 생긴 이유도 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치아는 뒤에 치아가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 있었고 머리를 앞에 치아 허리 부분에, 그러니까 뿌리와 가까운 부분에 콕 박고 있었죠. 이렇게 치아 배열이 균일하지 못하면 음식이 잘 끼고 음식이 잘 끼면 충치가 잘 생기겠죠. 치아의 마지널 리치가 높이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마지널 리치라는 건 뭐냐면 이 치아의 경계 부분을 의미해요. 이 경계 부분의 높이가 일치를 해야 음식이 덜 끼는데 이 치아 뒤에 있는 치아의 마지널 리치는 이 아래쪽에 가 있고 이 치아는 여기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죠. 다른 치아를 예로 들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두 부분의 높이가 최대한 일치를 해야 음식이 덜 낍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보여드리면 많이 어긋났죠. 또한 청소도 어려워요. 잘 끼는데 청소가 잘 안 돼. 그럼 충치가 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치아가 이렇게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사진상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눈으로도 안 보이는 곳에, 가려진 곳에 충치가 있거든요. 발견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위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진상에서 명확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충치는 가벼운 질환이지만 이렇게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가 까다로워져요. 청소 도구가 쉽게 도달하기 힘든 위치인데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치료하는 기구도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물이 지면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광물만 딱 가지고 올 수 없거든요. 이렇게 가려진 곳에 있는 충치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기구가 도달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치아부터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의 삭제량이 많아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생기면서 그 곳으로 뒤에 있는 치아가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머리를 들이민 곳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이 충치를 떼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치아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치아를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치아 배열 외에 까다로운 충치라는 건 또 있나요? 보통 맨 끝에 있는 사랑니, 그러니까 사랑니가 이렇게 기울어 있을 때 그곳에 생긴 충치도 치료가 까다로워요. 일단 사랑니가 뽑혀야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위치 자체가 너무 아래쪽이라서 치아 삭제력이 많아지고 또 심지어 그 충치가 생기는 위치가 잇몸 속인 경우도 많아서 보이기도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충치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떼우거나 본을 뜨기도 힘들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그러니까 잇몸이 치주가 많이 안 좋아서 그렇죠. 결국 치조골이 많이 녹은 상태라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충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가 조금 난감하기는 해요. 곧 빠질 치아인데 비용을 들여서 치료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 혹은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치아가 많이 이렇게 갈려서 짧아지거든요. 교모가 된다라고 하죠. 많이 갈려서 이제 짧아졌는데 그런데 충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치료가 좀 곤란해요. 그 이유는 이미 많이 갈려있는 치아인데 거기서 충치를 더 파내면 신경이랑 너무 가까워져서 시리거나 불편할 수가 있고, 또 신경 치료를 하거나 또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 치아가 너무 짧으면 그 크라운이 붙어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유지력이 약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는 게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의 임기응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다른 치아들을 같이 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서울매일치과에서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 뿌리에 있는 충치를 제대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삭제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 충치를 제거를 하려면 뒤에 있는 치아 이 부분도 삭제가 됐어야 됐어요. 삭제 전에 치아예요. 잘 보이죠? 치아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보이죠? 누워 있고 머리를 맞대고 있고 바로 이 부분에 충치가 생겼던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현재 그대로 모양을 만들면 또 음식이 계속 낄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덜 깨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치아의 형태를 양쪽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결국 이런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치료는 두 치아를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치아를 삭제를 짜자잔. 했죠.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서, 근데 저 정도면 치아 삭제 많이 한 거예요? 아니요, 적당히 한 겁니다. 필요한 만큼 크라운을 이런 식으로 씌워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치아 배열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레귤러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만든 치아도 음식이 낄지 안 낄지를 정확하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또한 환자분께서 원래 치아랑 모양이 많이 달라진 치아를 어색해 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임시 치아를 먼저 제작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음식도 잘 씹히고 딱히 혀나 볼에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그리고 음식도 잘 안 끼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동일한 그 형태를 다시 구강 스캔을 해서, 즉 형태를 복제를 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해 드렸어요. 그 지르코니아는 인조 다이아몬드라고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신미적인 재료예요. 그리고 열 전도율이 금이나 금속보다 낮아서 신경치료가 안 된 치아를 씌웠을 때 환자분의 불편감이 덜한 측면도 있어요. 생체 적합성이 금이나 금속보다 좋아서 잇몸에 자극도 좀 덜하고 치은염도 좀 덜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만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크라운 종류는 예전에는 이제 금도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PFM이라는 재료, 즉 안에는 금속, 겉에는 도자기, 이런 재료도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PFG, 안에는 금, 겉에는 도자기, 이런 재료도 과거에는 쓰였었고요. 이렇듯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메탈 크라운도 있네요. 그냥 인쇄긴 그냥 메탈로만 이루어진 크라운. 그런데 이 방법들 중에 지르코니아만이 유일하게 형태를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는 크라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임시 치아를 잘 쓰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치아 형태 그대로 크라운을 제작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스캔을 했단 말이죠. 스캔된 이 컴퓨터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구현을 하려면 캐드캠 장비로 작업을 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선택을 해야 가능합니다. 금으로 만든 크라운이나 혹은 메탈 크라운, 그 다음에 PFM, 이런 재료들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임시치아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나름의 트릭, 방법들이 있기는 하나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치료, 괜찮은 걸 확인하고 그대로 복제하는, 최종 보철로 복제하는 이런 치료는 지르코니아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지르코니아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세라믹 재료 중에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기는 해요. 요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는 거, 크라운 재료로 많이 쓰이는 거는 독보적으로 지르코니아예요. 이 캐드캠 재료 중에서. 혹시 네. 크라운 치료로 치료 계획을 세우셨는데 크라운 네. 치료가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도 있었을까요?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 수는 있었죠. 예를 들어서 크라운보다 치아를 덜 삭제하는 레진이나 GI 같은 직접 충전하는 재료로 때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은 이유는 일단 강도에, 그 재료의 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직접 충전하는 걸로는 모양을 깔끔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환자분께서는 음식이 자주 끼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형태를 제대로 수정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라운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철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앞쪽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치아들과 유사하게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하게 잘 만들어진 경우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치아들과 같이 커피, 녹차 이런 음식들로 같이 착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블렌딩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유사해져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치료가 저희 디지털의 강점이 있는 서울매일치과의 장점인데요. 구강 스캐너와 어떤 캐드캠 장비의 복제 기술을 응용을 해서 좀 더 환자분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보철을 실패 없이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 치과의 장점입니다. 자체 기용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와 직접 제작하는 저희 기공사 사이의 의견 조율도 굉장히 긴밀하게 잘 되고요. 제가 원하는 환자분께 최적화된 그 보철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빠르게도 제작이 되고 또 퀄리티도 높고 하여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원장님 보니까 네, 이 환자분 위에 덧니가 있으신 것 같던데 네네. 덧니는 굳이 뽑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덧니라고 무조건 뽑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덧니가 어떤 다른 질환을 자꾸 만들게 되거나 혹은 그 덧니 자체가 현재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뽑을 수도 있겠죠. 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교정을 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 덧니를 활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엔 덧니가 견치, 즉 송곳니인데 송곳니는 뿌리가 굉장히 길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예요. 그래서 쉽게 뽑는 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성인이라도 덧니는 꼭 빼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체계적인 고민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었던 남원장이었습니다. 안녕. 보이시나요? 어디 충치가 생겼는지? 자, 오프닝 한번 해볼까, 원장님? 숨겨왔다. 진짜.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충치 모두 치료해줄게. 했다. 네.